첫 번째는 불편한 게 기준이겠죠. 사랑니를 꼭 발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이 잘 낀다든지 사랑니가 맹출된 방향이 좋지 않다던가, 심지어는 치아 방향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수직으로 옆 치아에 뿌리를 향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매복치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들이 모두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치아가 머리만 살짝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치주의염이라 그래서 그 주변으로 위생관리가 안 되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면 염증이 생기죠. 통증이 오면 상당히 심해요. 입을 벌리기 힘들다, 심하게 붓는 경우도 있고, 열이 나고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염증을 먼저 좀 가라앉히고 발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사랑니를 제거하려고 고려하는 사항은, 위치는 괜찮게 나와 있고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사랑니가 맨 뒤에 있는 어금니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부위에 플라그가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랑니랑 앞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플라그가 끼다 보면 치석이 생기고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큰 어금니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보존해서 가져가야 되는 치아예요. 저작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세 번째 어금니, 그걸 사랑니라고 하죠. 그 치아는 인간이 점점 진화를 하면서 점점 부드러운 음식을 씹게 되고, 세 번째 큰 어금니까지는 점점 불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씩 점점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랑니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사랑니가 점점 퇴화가 될 정도로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어금니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서 건강하게 저작을 하는데 기능을 해야 되는 치아죠. 불필요한 사랑니를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두 번째 어금니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사랑니가 설령 잘 나와 있고 씹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되고 더 중요한 앞에 두 번째 어금니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과감하게 치아 사랑니를 제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들 중에 이를 하루에 여러 개를 뽑아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치아를 좀 많으면은 위에 전체 치아를 다 발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개에서 14개가 되겠죠. 사랑니까지 들어가 있다면은 7번, 8번, 16개가 되죠.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시주병의 이완에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 많이 뽑기는 해요. 그 치아 발치하는 개수 자체가 위험성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발치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 환자가 전신질환으로 인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멈추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또 문제를 야기를 하겠죠. 응급실에 가서 어떻게든 지혈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일정량 이상의 피를 실혈을 하게 되면은 의식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개 발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지, 하루에 몇 개를 뽑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니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4개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원시키고 전신 마취를 하고 4개를 뽑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언제 하루하루 와가지고 계속 뽑아요, 하루에 다 빼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입원을 시킨 다음에 4개를 하루에 다 빼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4개를 한 번에 빼는 거를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위험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한 번에 4개를 다 빼면 발치 부위가 양쪽으로 있게 되죠. 이쪽에 2군데, 이쪽에 2군데. 그러면 우리가 지혈이 됐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씹든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음식물이 닿게 되면 또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먼저 발치를 하고요. 어느 정도 나을 때까지 반대쪽으로 식사를 하고, 한 2주 내지 한 달 후에 어느 정도 발치한 부위가 아물고 잇몸이 차오르게 되면 불편함이 많이 감소되겠죠. 그럴 때 반대편을 뽑는 거예요. 위아래를 동시에. 그러면 2번 정도의 4개 치아를 2개씩 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사랑니 4개를 발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사랑니 발치 같은 경우에는 피만 멎는다면 크게 주의할 사항은 없어요. 자극을 주게 되면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매복치 같은 경우에는 잇몸을 째고 매복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뼈를 삭제를 하죠. 많은 부종, 붓는 것이 일어나고요. 통증도 심하게 유발이 됩니다. 매복치 발치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뭐 사우나나 여러 가지 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간혹 가다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발치하고 나서 바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삼가해야겠죠. 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냐면 뜨거운 음식에 들어가면 혈류량이 증가를 하겠죠. 혈관이 팽창을 하니까. 그러면은 출혈이 또 유발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죠. 찬 거는 괜찮아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는 도움이 되고요. 찬 음식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되면 냉찜질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가벼운 치아 발치 같은 경우에는 냉찜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발치라는 수술이라는 게 째고서 뼈를 갈아내는 인체에 손상을 주는 거라서 그 손상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돼요. 그런 과정에서 부종이 일어나고요. 그 부종이 일어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얼음찜질이죠.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여러 가지 부종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수술과 관련된 경우에는 얼음팩이 꼭 필요하고요. 붓기를 많이 가라앉혀 주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랑니 발치에는 굳이 얼음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